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밸런트 디리버티브라 부르는 공변 미분이라 부르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미분 형식에 대해서 할까 했는데 사실 물리 수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걸 안 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짓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변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요. 저번에 이제 벡터 필드라는 걸 했어요. 벡터 필드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점마다 벡터가 하나씩 대응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 어떤 벡터 필드 X에 대해서요. 이 각 점에서 이제 각 점마다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벡터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한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잴까? 즉 이 벡터장 자체의 미분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곡선 감마라는 게 있고 이제 이 곡선 감마 위에서 x라는 벡터장이 이제 어디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어떤 점에서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벡터 차이는 얘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 끝없이 가까이 가면은 이제 이 x의 미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어떤 걸 쓰냐면요. 각 성분을 미분해요. 이제 j-번째 성분이라는 거를 i-번째 이제 xi로 편미분을 한다. 이런 걸 이렇게 쓸 거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쓸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요. 저희가 이 벡터를 이렇게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이런 벡터이길 바라거든요. 벡터이길 바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벡터의 성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볼게요. 왜 제가 벡터의 성분이 되지 않는가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벡터 더 나아가서 텐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좌표 변환을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j라는 게 어떤 텐서 t라는 애 j 성분이라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떤 이 좌표 변환 규칙이 맞아야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저희가 얘를 뭐 어떻게 적당한 그 텐서가 붙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xi 좌표계에서 x 바 i 좌표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라운드 바 i는 어떤 거냐면요. 파셜 xi 바가 xi 바로 미분하는 거고요. 위에는 이제 x 바 j로 미분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x 바 j가 어떻게 변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간단하게 똑같이 얘도 야코비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를 이제 저희가 곱의 미분법으로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왜냐면 얘도 미분 연산자니까 곱의 미분법으로 전개를 하면은
하지 말고 먼저 일단 이걸 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요 저희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i, j, k까지 썼으니까 l을 써볼게요. 얘는 x의 l에 x의 by i에 x 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가요. 얘가 이제 x에서 x 바 좌표계를 가는 그 기저의 기저 변환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람다의 i의 l이라 쓰고요. 얘를 사설 l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얘는요 람다 인버스의 j의 k예요. 네,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써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l의 i의 사설 l의 람다 인버스의 j의 k의 x의 k라는 항이 오고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곱비 융법을 쓰면은 이거를 곱비 융법으로 쓸 거고요. 곱비 융법을 쓰면 l의 k의 람다 인버스의 j의 k의 x의 k 아니지 사설 l의 x의 k 더하기 이거 하면은 l의 y의 사설 l의 인버스 j의 k의 x의 k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뭐냐? 다 i의 x의 다 j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뭔가 잘못된 여기가 A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거 보면은 이게 원 텐서잖아요. 1,1 텐서인데 이제 1,1 텐서가 좌표 변이 된다는 거는 람다 인버스의 기존 거의 다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람다 인버스까지는 괜찮은데 이 뒤에 이상한 항이 붙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람다 i의 xj라는 항을 가진 텐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항을 가진 텐서는 없다라는 거를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미분 연산자라고 어떤 그런 D라는 게 주어졌다고 해요. D라는 어떤 적당한 미분 연산자가 있어서 이걸로 X를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면 X의 I에 E의 I 꼴로 쓸 수 있음을 알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아는데 얘를 생각해봐요. 저희가 미분 기호라고 하면은 응당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낭벌 써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응당 저희가 이게 미분을 하는 연산자 D라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얘가 그러면 성분의 미분이고요. 얘가 기저의 미분이죠. 저희는 기저가 점마다 변한다라는 사실을 저번에 봤어요. 어떤 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기저가 각 점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봤었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짓은 기저가 변하는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저가 변하는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당히 방향 미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 미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편미분과 비슷한 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x의 방향 미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x의 어떤 x라는 애를 y라는 벡터 방향으로 미분을 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거를요 저희가 방향 미분에서요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얘를요 b의 x의 i의 e의 i의 f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얘는 선형결합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걸 봤었죠. 그래서 얘는 xi의 d의 e의 i의 f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얘가 정의상 파셜 i의 f임을 봤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미분애가 미적분 2에서 계속 해왔었던 거고 이런 걸 봤었는데 저희가 이런 비슷한 짓을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해서 이제 지우고 얘도 그럼 똑같이 이제 y의 i의 i의 e의 i의 x라는 거를 이렇게 써볼 거고요. 이제 얘를 저희가 이 오른쪽 기호를 간단하게 x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이게 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x라는 벡터장의 xi로의 어떤 편미분과 비슷한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x라는 벡터장 자체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그냥 똑같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써볼게요. i의 x라고 하면은 얘는 i의 x의 j의 e의 j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그 곱의 미분법은 철학이에요. 철학.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보면 i의 x의 j의 e의 j고 더하기 x의 j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 나블라가 있거든요. 이 나블라 i를 어떻게 보면 편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 얘는 그냥 xj 자체를 편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셜 i의 xj ej 더하기 얘가 문제인데 뭐? 이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얘가 어떤 벡터로서 나타남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적당한 1차 결합으로 AK의 E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저도 벡터니까 기저들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AK에 해당하는 개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밑에 개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의 e의 j를 감마 i의 j의 k e의 k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감마라는 값이 있고요. 그냥 적당한 값이에요. 적당한 값이 모임이고 이제 얘를 어떤 표현해주는 어떤 값이 존재할 거예요. 얘를 저희가 크리스토펠 심볼,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부르고요. 기저가 어떻게 미분되는지를 보여주는 항이에요. 기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미분이 되나? 네, 이거를 얘기를 하는 텀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파셜 i의 xj
j의 ej 더하기 감마의 k의 ij의 e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xj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xjek라 쓸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항만 따로 생각해보면요, K랑 J가 프리 인덱스거든요. 둘이 자리를 바꿔도 돼요. 둘이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묶여요. 얘가 K가 J, R의 K, X의 K에 E의 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얘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가 x를 i 방향으로 편미분한 했다고 볼 수 있는 이거의 j 번째 성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xj라는 애를요 그냥 편하게 괄호를 안 쓰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블라 i xj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얘는 xj라는 성분을 미분을 한 게 아니라 x를 미분한 거의 j 성분이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xj라는 성분을 미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얘는 xj번째 성분을 i로 편미분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는 xj라는 성분을 xj라는 성분을 미분했다가 아니라 얘는 x라는 걸 i로 미분한 거에 j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i의 j는요 더하기 감마의 i k x의 k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게 1,1 텐서가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귀찮거든요. 상당히 길어요, 이게 증명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아까 전에 그 이상한 텀이 있었잖아요. 얘를 접촉할 때 튀어나왔던 이상한 텀을 여기서 튀어나와서 지워줘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봐봐요. 얘가 이제 좌표 변환이 돼서 뭐가 나온다 했잖아요. 좌표 변환, 정상적으로 좌표 변환된 거 플러스 이상한 거가 나오고요. 그럼 얘는요, 정상적으로 좌표 변환된 거 빼기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요 텐서의 성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습 문제로서 남겨놨는데요. 이제 강의 노트에 엑서사이즈로 남겨놨으니까 혹시 풀지 못하시겠다면 따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얘는 텐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요, 그래서 얘의 정체는 뭐냐, 이게 대체 뭘까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대체 뭐냐, 저희가 사실 직교좌표계에서는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그냥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걸 미분을 할 때요, 직교좌표계에서는 물리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각 직교좌표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그 직교좌표 성분의 각각을 미분을 해요. 그게 이 텀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직교좌표계에서는 모든 점에서 기저가 변하지 않아요. 이 점에서도 기저가 이렇게 생겼고 이 점에서도 기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저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저희가
얘를 직교좌표계로 돌린 다음에 어떤 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돌렸다가 거기서 직교좌표계로 계산을 하고 다시 원래 좌표계로 돌아오는 과정을 취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제 극좌표계를 준비했거든요. 네, 이게 그 구면좌표계에서 이걸 구하라 하면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깝고요. 일단 극좌표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저번에 이제 살펴봤었는데 ER이라는 녀석은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났었고요. 얘를 이렇게 쓸게요. EX 플러스 사인 세타 EY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 세타는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EX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EY로 나타났었어요. 이제 얘를요 저희가 감마 I, J, K라는 걸 구해보려면요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I로 편미분한 거에 K번째 아니지 이제 이의 K라는 애를 J로 편미분한 거에 I 성분이잖아요. 얘의 I 성분이니까 오메가 I를 곱해주면 돼요. 오메가 I를 여기다 계산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저희가 가져갈 건 뭐냐면 나블라의 E의 X는 나블라의 E의 Y는 0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저가 모든 점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E의 X와 E의 Y는 어떤 방향으로 미분을 하든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강의 노트에다가 증명해놨는데 아무리 그래도 강의 노트를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양아치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잘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요 생각을 해봐요. 얘를 R로 편미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밑에 R이 랜드는 전부 0이에요. 그래서 R도 0이고 세타 R도 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0이니까 0벡터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의 세타가 아니다. 이의 R을 세타로 미분해보거든요. 이의 R을 세타로 미분해보거든요. 얘를 세타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EX 더하기 코사인 세타 EY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가요 마이너스 R분의 이 세타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안 붙죠? 네. R분의 2 세타가 나와요. 네. R분의 2 세타가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R 성분은 0이고 세타 성분은 R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세타 R이니까 세타 R 성분은 0이고요. 세타 R의 세타 성분은 R분의 1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R을 이 세타로 미분해 볼게요. R을 이 세타로 미분해 보면요. 얘를 뭔 소리야? 이 세타를 R로 미분해 보면요. 얘를 R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는 똑같이 얘랑 똑같게 나와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EX 코사인 세타 EY가 나오고 얘는 똑같이 R분의 2 세타가 나오겠죠. 이제 사실 여기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할 게 E의 R을 세타로 미분한 것과 E의 세타를 R로 미분한 것이 같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좀 눈여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걸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똑같이 이제 R 세타를 R로 R 성분이었고 R 세타의 세타 성분이 R분의 1이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세타를 이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세타로 미분한 거예요. 얘를 세타로 미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dx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y가 나오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R e R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 R 성분은 마이너스 R이고 세타 성분은 없어요. 그래서 감마의 R 세타 세타는 마이너스 R이고 감마의 세타 세타 세타는 0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예시로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요 어떤 좌표계가요. 그러니까 임의의 좌표계라는 걸 쓰잖아요. 이제 이 임의의 좌표계랑 그리고 어떤 적당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가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안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뭐 아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뭐 2학년 수제 내용에서는 사실 다 이거 필수표에 신경 안 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미분해서 그냥 다 구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어떤 점이 있고 이 점 주변의 정보밖에 모를 때, 그러니까 전체 좌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때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지금 저희가 했던 일을 이제 좀 더 일반화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제 적당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가 있어요. 얘를 E 틸다라고 해볼게요. X 틸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를 X 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XI에서 XI 틸다로 가는 이런 좌표 변환 람다 틸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기저를 이거는요 이제 얘는요 결국 상미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J를 쓰면 안 되구나. K를 쓸게요. 마찬가지로 얘도요. 잠깐만. 반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니까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변환을 해보면 얘는 J의 L에 E의 L 틸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를 좀 전개를 해보면 봐봐요. 얘는요 곱의 미분법을 똑같이 쓰는데요. 문제는 얘를 미분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라 했기 때문에 얘를 K로 미분해봤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미분한 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앞을 미분한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결국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요, 이제 얘를 좀 잠깐만 여기 아무튼요, 이거를 이제 쭉 써볼게요. 쭉 써보면 이제 이거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KM이요. K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은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얘를요 다시 원래 저희가 보는 기저로 돌려놓을 거예요. 얘를 원래 저희가 보는 기저로 다시 돌려놓으면 n 정도로 할게요. n으로 하면은 n 람다에 람다 틸다에 l에 m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더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뒤가 빠졌어. 어디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가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멀리 왔죠. 굉장히 멀리 왔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처음에 뭐였냐면 이 j를 i로 미분한 거였어요. 그거의 n번째 성분이 이거죠. 얘를 감마의 m의 ij라고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했냐면요, 편미분 교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셜 xi, 파셜 xj나 파셜 xj, 파셜 xi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ji의 m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얻어낸 건 뭐냐면 이것으로 얻어낸 거,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얻어낸 게 뭐냐면 크리스토플 심볼의 밑에 두 개의 기호를 바꿔도 값이 똑같다. 이걸 저희가 토션 프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미분 기하 같은 이상한 과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일이 없는 내용이므로 사실 그냥 이게 명칭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이것도 보면은 x랑 x 틸다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걸 하려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필요해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각 점에 벡터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때 이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각 점에 벡터만 대응된 벡터장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각점의 코벡터가 대응된 코벡터 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벡터에서도 이 짓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 짓을 그러면 또 하자는 거냐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벡터 필드 F라는 게 있고 여기에 어떤 벡터장 X라는 걸 넣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건 각 점의 어떤 함수예요. 각 점마다 있는 어떤 함수고 어떤 값을 내놓는 함수죠. 각 점마다 값이 대응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얘를 i로 편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i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i의 fj의 xj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요. 곱의 미분법을 쓰면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가요. 일단 저희가 텐서가 아니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봤다시피 얘는 dfx라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본 코벡터거든요. 얘도 fx의 미분을 한 코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우변도 똑같이 텐서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플러스 감마에 i k k k의 x의 k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 넣어 볼게요. 여기다 얘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빼기 ik의 x의 k는 f의 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얘만 남기고 싶어요. 똑같이 위에 걸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거 보면은 i만 지금 범위 인덱스고 jk는 또 프리 인덱스거든요. jk 그러니까 이 밖에서 봤을 때 jk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저거 통째로 봤을 때 jk의 순서를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냥 좀 스킵을 하면요. 빼기 감마에 ij의 k의 f의 k xj 더하기 fj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요, 저희가 사실 얘를요, 제가 사실 여기서 얘는 스칼라니까요. 얘는 스칼라니까 스칼라에서의 파셜 디리버티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코밸런트, 그러니까 이 나블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가요, 저희가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요, 라고 쓸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이거가 이 꼴로 나타내길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되려면 뭘 정의해야 되냐면 얘를 i의 fj라고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 얘가
이렇게 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얘를 f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f라는 코벡터가 각 점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벡터를 미분할 때는 이 기저의 미분항이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똑같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얘는 안에는 마이너스 i의 j의 k의 오메가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보여야 하는 게 과연 이놈이 텐서인가인데 이거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가 그러니까 이거가 텐서의 성분인가를 보여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볼 거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코벡터에서의 지금까지 한 게 사실 공변 미분이라 부르는 거고요. 코벡터에서의 공변 미분을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텐서에서의 공변 미분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를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어떤 텐서 P랑 S가 있다 할 때요. 얘의 공변 미분 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원 텐서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원원 텐서라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 T라는 게 T의 I의 J의 T의 I 5 타임즈 오메가의 J 꼴로 표현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저희가 미분을 한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를 이제 K로 미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얘는 먼저 앞에 거 이게 붙고 뒤에 이게 붙겠죠. 더하기 T의 I의 J의 이제 얘를 미분한 항이 붙어요. 얘 먼저 붙고 얘 미분 이렇게 곱의 미분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 미분한 거 붙으면 얘는 이 I를 미분한 거니까 얘는 감마 I J K의 아니 I K I의 J의 J를 쓰면 안 되네. K I의 L에 E의 L 타임즈 오메가의 J 이렇게 붙고요. 이렇게 붙고 빼기 왜냐면 오메가에다 붙는 거니까 이번엔 빼기가 붙어서 T의 I의 J의 감마의 얘는 J가 위에 오고 K로 미분하고 L이 하고 E의 오메가의 L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하고 정확히는 이렇게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보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세 번째 거 미분해서 그래서 사실 성분을 미분한 텀 그리고 기저 첫 번째 기저에서 나오는 크리스토펠 심볼 그리고 두 번째 기저를 미분해서 나오는 크리스토펠 심볼 이렇게 해서 그 총 성분을 써보자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좋긴 한데 저는 직접 막 해보진 않을 거고
얘는요 j가 오고 더하기 감마의 i의 kl의 t의 k의 j 빼기 감마의 는 j의 l의 k의 t의 l의 i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올 건데 이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보면은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m, n 텐서라면은요 m개의 플러스 감마가 올 거고 n개의 마이너스 감마가 올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텐서의 공변 미분이라는 거고요. 그냥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제가 어떤 매트릭에서도 공변 미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요? A라는 점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점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벡터 X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벡터 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X는 똑같은 벡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벡터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희가 이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벡터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X가 변하지 않았다. X의 미분이 0이다. 그러니까 얘는 X가 상수 벡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A가 gen X의 크기가 있고요. B가 gen X의 크기가 있어요. 얘 둘이 같아야죠. 그래야겠죠. 더 나아가서요. A에서 본 X랑 Y가 있죠. B에서 본 X랑 Y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각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은 벡터인데 얘네들 각도랑 크기 재주를 냈는데 얘네들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델타 나블라 Y도 0이고요. 아니 0이라면 그러니까 X도 변하지 않고 Y도 변하지 않는다면 또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얘도 변하지 않아야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라는 거는 저희가 방금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곱의 미분법 규칙을 정의를 해준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냐면 를 로 쓰기 위함이었고요. 생각해보면요, x에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y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뭐냐?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량이라는 텐서 자체가 공변 미분이 0이어야 해요. 이거를 뭐라 부르더라? 뭐 매트릭 컴패터블 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논의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논의를 다시 해볼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뭐라 했냐면 고정좌표계와의 관계를 찾지 않고서 그 레비치비타래 그냥 크리스토펠 심볼을 구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좌표계 x 틸다에 대해서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고정된 좌표계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을 때요 얘를 이제 G의 I, J의 햇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랑 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저 두 개를 잰 매트릭 자체도 모든 점에서 변하지 않아요. 이 매트릭의 성분까지도 모든 점에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트릭이라는 함수 자체는 그대로인데 모든 점에서 그대로인데 그거에 넣은 기저까지 모든 점에서 똑같다면은 결국 그러면 그 매트릭을 재는 성분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점에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저희가 G의 어떤 저희가 임의의 좌표계예요. 지금 얘기하는 G는 임의의 좌표계고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 틸다 람다 해제 람다 인버스. 그러니까 지금 람다는 x에서 x 햇으로 가는 변환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GIJ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쫙 펼쳐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매트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생겼었냐면 대충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었거든요. 매트릭이 아니라 그 크리스토펠 심볼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얘를 양변에다가 양변을 미분을 해볼 거예요. 편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그러면 K로 미분을 해볼게요. 이게 참 골 때리인데요. 참 골 때리인데 이제 이거를 더하기 제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손이 K로 하면 안 되구나. 여기를 M 정도 쓸게요. M 정도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짠 식을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하게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 예를 들어서
i의 j의 k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었냐? 이게 싫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이제 이건데 얘가 사실 얘가 람다 g의 햇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쪽 람다 인버스죠. 얘는 람다 인버스가 쓸 수가 있고 왼쪽을 람다 인버스 g 햇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람다 인버스 g 햇이 g예요. 그러면 람다 인버스 g 햇은 람다 g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잠깐만요.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K에 대충 여기가 뭐 넣고 여기서 K가 1로 오고요. J가 오고 A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쟤를 다시 갖고 오면은 J는 얘가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이렇게 남아요. 네, 이렇게 돼요. 제가 저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제곱 x의 k의 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L이 아니죠? J인 거지. J네요. 네,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고요. 얘를요. 그러면 이게요. 뭐냐면 감마에 MI에 L에 G에 JL 이렇게 와요. 이거를요. 내가 M은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K로 바꿔볼게요. 이 관계식을 이제 K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기본적으로 네. 저게 하나 더 붙어요. 네, 그래서 더하기 감마에 지우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이러면 M의 이게 아마 M의 J의 K의 G의
이런 식으로 와요. 아이킹이 아니고 G 상관이 없어요. 이게 KT라서 네, 덤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숨을 돌려보면 이제 IJK 순서대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IJK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M 말고 저희가 K를 써가지고 이거를 좀 편해서 잘 쓰면은 K의 G의 IJ는 얘가 하면은 I의 KJ의 G의 I의 L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IGK를 세 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IJK를 순서를 바꿔가면서. 근데 왜냐면 어차피 G는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I의 JK를 보면 어떻게 쓰냐면 얘는 아니다. 이거 먼저 보지 말고 J의 IK를 먼저 볼게요. J IK를 보면 얘는 똑같아요. 네, J의 I의 L의 G의 A J 이렇게 오고요. 더하기 하나의 J의 K의 L의 G의 IL 이렇게 올까요? 첫 번째 얼마? 여기 K, 여기가 K고 이렇게 오고요. 이게 참 네, 저도 절고 싶지 않은데 기네요. 이제 그래서 얘를 하고 I의 G의 JK는요. 얘는 정말 L의 I의 J의 G의 LK 더하기 감마의 L의 IK G의 JL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이 감마 항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마 IJK를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감마 IJK라는 걸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쿠션프리가 항상 적용되는 거고. 네, 톨션 프리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톨션 프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정의한 데서는 톨션 프리가 적용되죠. 저희가 방금 했던 방법으로 구하면 사실 이 방법의 그거는 고정 적표계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가인데 저희는 RN에서만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이제 밑에 JK가 남아있는 애들만 모아서 얘네를 더 해볼게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얘네 둘이 남거든요. 근데 JI, KI잖아요. JI, KI예요. 어차피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J의 G의 IK 더하기 K의 G의 IJ 빼기 I의 G의 JK는요 2의 감마 L의 JK GIL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결국에는 저 감마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감마 I의
JK는 2분의 1의 G의 I의 L의 G의 J의 LK 더하기 K의 G의 JL 빼기 L의 G의 JK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점에서의 매트릭 어떤 점과 그 근처에서의 매트릭 성분만 가지고 이 크리스토펠 심볼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방법으로 크리스토펠 심볼을 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더러워요. 이제 정말 과정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길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두면은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이딴 식을 어떻게 외우냐 할 수 있는데, 이제 밑에 JK가 있잖아요. 이제 이 JK를 순서를 바꾸면서 이제 L을 넣을 건데, 이제 마지막에 GJK가 붙는 게 마이너스 없고 나머지 배열은 다 플러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얼추 외우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전공을 하지 않을 이상 이 기호를 외울 일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 거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저거를 막 외워가지고 써야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미분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인 전공이면 대부분 그 직교좌표계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이용해서 굳이 구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되냐면요, 이제 좀 익숙한 걸 정리를 해요. 이제 지금까지 좀 저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짓을 여태까지 했는데 조금 익숙한 걸 정리를 해요. 어떤 벡터 장 x에 대해서 나블라 i의 x의 i를 다이버전스 x라고 해요. 이거 값이고요. 계산해보면 얘를 다이버전스 오브 x라고 불러요. x의 발산이라 그러죠. 이제 직교좌표계에서는 각 성분을 미분해서 더한 거죠. 더하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올리기가 똑같이 가능하 보여요.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f의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같은 거를 들어보셨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벡터 라플라시안이냐 하는 기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얘는 벡터 라플라시안이 되진 않아요. 아쉽게도. 대신에 저걸 벡터 라플라시안은 조금 다른 곳에서 온 연산자라서 이제 저거를 벡터 라플라시안이 부르진 않고요. 아무튼 저기 F는 코벡터가 아니라 그냥 스칼라. 네, 얘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 그냥 펑션. 스칼라 펑션. 코벡터 기호를 좀 다른 걸 썼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냥 어떤 임의의 점에서 값을 내놓는 함수 f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를 저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할까 말까를 한 50번 정도 고민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저 다이버전스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를 이제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이 감마를 구하고 이 짓을 하는 거는 역시 힘든 일이니까요.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얘를 i의 x i보다 얘는요 더하기
점화에 i에 ij x에 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좀 문제죠. 이거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럼 다시 정의를 바꿔볼게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 g에 il에 파셜 이제 i에 g에 lj 여기 파셜 a에 g에 il 빼기 파셜 l에 g에 ij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얘를 딱 펼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은요, 저희가 지금 이 우변에서요, i랑 l이 더미 인덱스예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i랑 l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g에 li에 파셜 l에 g에 ij잖아요. 근데 g는 어차피 대칭 행렬이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날라가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간단하게 2분의 1에 g에 il에 파셜 j에 g에 il이거든요. 사실 여기부터 하는 내용은 정말 몰라도 돼요. 정말로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g의 ij를 i행 j열로 갖는 행렬을 얘를 g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 g라는 행렬에 역행렬에 j를 미분한 거 g라는 거에 이제 트레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각 성분을 다 더한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선형대수학 2를 들으셨 2일 거예요. 아마 2를 들으셨다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G라는 게요 R 위에서의 대칭행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는 항상 대각화가 가능해요. G가 항상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각화를 한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면은 이렇게 대각화가 가능하고요. 다 가능하고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G라는 거를 저희가 어떤 대각화된 행렬을 생각을 해볼게요. G라는 대각화된 행렬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리고 얘가 G고 이걸 G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분의 1 람다 n분의 1을 G의 역행렬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 트레이스에 이제 각 성분을 보면은 람다 1분의 1에 j 람다 1 람다 n분의 1에 j 람다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로그의 람다 1을 j로 미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의 람다 n을 j로 미분한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2분의 1에 j의 트레이스 로그 g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오늘 수업 내용의 대부분은 굳이 몰라도 다음 수업부터는 저희가 다른 걸 나갈 거라 굳이 지장은 안 가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trace of log g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로그 람다 1부터 로그 람다 n까지를 다 더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요, 약간 좀 다시 쓰면 로그 람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임이 되고요. 모든 고유값의 곱은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얘를요 2분의 1의 파셜 j의 로그의 디터미넌트 g라고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물리 특히 상대성 이론 같은 거 하면요, 이 디터미넌트 g라는 값을 많이 써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 할 미분 형식이라는 내용에서도 저 디터미넌트 g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g라 써요. 네, 얘를 보통 g라 쓰고요. 그냥 계량이 주어졌을 때 그냥 저 값을 g라고 보통 쓰고요. 얘를 그러면 2분의 1의 j의 로그 G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얘는요 2분의 1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들어가면 얘는 로그 루트 G고요. 이렇게 되고요. 미분하면은 루트 G분의 1의 로그 J 루트 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G분의 1에 루트 G라는 걸 편미분한 걸로 바뀌어요. 진짜 사실 지금 거 듣고 있으면은 좀 듣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쯤 되면은 네, 슬슬 좀 제 수업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했을 때 i의 x의 i는 파셜 i의 xi에 저거 넣으면 루트 g 더하기 분의 1의 j의 루트 g의 x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양변을 루트 g분의 1로 묶어서 빼낼게요. 이렇게 빼내면 루트 g분의 1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루트 g분의 1의 파셜 i의 루트 g의 x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요. 유도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제 g라는 게 고정된 좌표계, 그러니까 매트릭이 각 점에서 변하지 않는 좌표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트릭의 성분이 변하지 않는 좌표계의 경우에는 이 루트 g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점에서 그 성분을 미분해서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직교 좌표계에서는요 g가 1이에요. 왜냐하면 직교 좌표계에서는 g라는 행렬이 항등 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g가 1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이버전스도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이제 이 xi 자리에다가 f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다이버전스를 라플라시아는 여기에다가 나블라 i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만약에 직교적 표계면은 G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 성분을 미분한 걸 더한 게 되겠죠. 각 성분을 2번 미분한 걸 이제 잘 더하면은 얘가 튀어나오겠죠.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한 거는 사실 물리 수학이란 걸 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해서 한 거에 가깝고요. 이게 다음 수업부터 오늘 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 식을 다시 만날 일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만약에 오늘 이해했으면 와 이게 같네 신기하다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대신에 이제 공간에서 벡터라는 거 이런 식으로 미분한다. 미분할 때는 기저를 변하지 않는 기저를 잡아서 그걸로 미분을 한다. 차라리 이거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그냥 저학년 수준의 물리 전공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